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덕수 2025년 대선 출마, 도전과 전망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5월 2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의 출마는 국민의힘이 이미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보수 진영 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나서거나 혹은 광범위한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관료 출신 개혁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상 해결과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마 선언에서 내 평생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었다 고 언급한 것은 개인적 야심보다는 국가적 소명에 따른 결단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여러 대통령을 보좌하며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소명받은 정치인의 이미지는 정파적 대립에 지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그가 제안한 거국통합 내각 구상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열정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 후 3년 임기 단축 약속은 이러한 이미지를 강화하면서도 단기 대통령직의 현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포지셔닝은 향후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을 중시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인물이며 그의 경력과 정치적 평가는 어떠한가요? 한덕수 전 총리는 1949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공직 경력은 매우 화려합니다.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에서 근무하며 산업정책에 기여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OECD 대표부 대사,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국무총리로 발탁되어 두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직 외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다만 김앤장 고문 경력은 이해관계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전 총리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기보다는 무소속으로서 여러 정부에서 중용되어 온 무색무취의 기술관료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시사하지만 또렷한 정치적 색채나 강력한 지지 기반 부족이라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이미지가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용적 국정 운영을 기대하는 중도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거국통합 내각 구상은 이러한 비정파성을 국정통합의 강점으로 승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구심력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랜 공직 생활 중 한미 FTA 체결 지원은 주요 성과로 한중 만일 협상 파문은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탄핵 및 불법 계엄 선포 사태에 연루된 점이 큰 정치적 부담이며 광주 사태 발언은 역사 인식과 정무 감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논란들은 대선 다도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한 2025년 대선 주요 공약은 무엇이며 어떤 비전을 담고 있나요?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국민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바로 개헌입니다. 대통령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해 2년 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다시 실시한 뒤 즉시 퇴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분산, 정치의 사법화 방지, 협치 제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통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폭풍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거국통합 내각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경쟁자들을 포함해 정파를 초월한 인재를 등용하고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 통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정책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을 수용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세심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촉방촌을 방문했으나 형식적인 일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줄타넷, 전 국민 25만 원 퍼주기식 경제정책 등으로는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합리적 국정 운영과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며 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가도는 정당 기반 없이 시작된 만큼 험난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단일화 시 한 전 총리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강점은 수십 년간 쌓아온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제 통상 분야 전문성입니다. 무색무취, 이미지와 거국 통합 내각 구상은 보수 진영 통합 잠재력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개헌 공약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약점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정 파탄의 공동 책임론과 불법 계엄 사태 연루 및 수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광주 사태 발언 논란은 역사인식과 정무 감각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중도 확장과 호남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택시 기본요금 발언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비판받았던 사례들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로 인한 조직력과 자금력 부재, 관권 선거 논란도 부담입니다. 기술 관료로서의 능력은 인정받지만 정치적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책임론을 극복하고 과거 논란을 해명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의 관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치, 특히 보수 진영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필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단일화 요구가 거셉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개헌 추진, 각종 개혁, 민생 안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압력이 매우 높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85%가 단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한덕수 전 총리와의 조속한 단일화 의지를 밝혔고 한 전 총리 또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실무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필연적이지만 후보 선정 방식, 정책 조율, 권력 배분, 각 후보의 정치적 자존심 문제 등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한 전 총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당 공식 후보라는 정통성을 내세울 것입니다. 단일화 과정이 파행으로 치닫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일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보 등록 마감 시한까지 원만하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등 범야권 인사까지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언급하며 단일화 논의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부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위험도 내포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도전이 갖는 의미와 보수 진영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도전은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제 전문성, 개혁적 공약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의 책임론, 최근의 실언 논란, 정당 기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대선 완주 가능성은 사실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은 경험 많은 기술 관료로서 단일화 시 당내 지지층 선호도가 높은 한덕수, 윤석열 정부 부담 존재와 당의 공식 후보로서 정통성을 지닌 김문수, 과거 부담은 덜하지만 단일화 지지층 선호도는 한덕수보다 낮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의 과정과 결과는 보수 진영 전체의 대선 운명을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끌어내고 과거의 논란을 뛰어넘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75세의 노련한 기술관료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으로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그의 도전은 한국 보수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가 약속한 개헌 후 3년 임기 단축과 거국 통합 내각 구성은 그가 권력 자체보다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징검다리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만, 이러한 진정성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일화 실패는 그의 대권 도전을 한낱 해프닝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